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주변에 사람이 적당히 있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주변에 사람을 적당히 두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양이님 반갑죠? 반가운 일주일 만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인사가 왜 이렇게 새침하세요? 좀 새로운 버전으로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네.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네요. 큰 변화는 약간 뻘쭘하니까 살짝씩만 바꿔보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양님께서 일주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 잘 보내고 왔는데 네. 방금 앞에 제가 말할 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저 지금 딸꾹질이 시작됐어요. 되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지금 큰일 났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그 양이님께서 딸꾹질을 몇 번 하는지 듣고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을 좀 보내드리죠. 괜찮다. 네, 크게 나오는 소리. 자, 그럼 저희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양이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되게 뻔뻔하게 시작하시네요. 우리가 아까 방송을 갑자기 다급하게 끊었는데. 그랬나요? 저희가 아마 아까 와장창 웃고서는 효과음이 살짝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 양이님께서 갑자기 그 딸꾹질이 심하셔서 저희가 이제 저 딸꾹질을 잠재우고 왔습니다. 방송이 살짝 끊겼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 그리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저 말에서 굉장히 연민이 느껴지네요. 네. 이상하게 슬프네요. 지난주 주제부터 굉장히 흥미롭죠? 굉장히 흥미롭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주변에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 약간 부럽기도 하면서 약간 시기도 좀 나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 주제 역시 우리 어쩌지를 사랑해주시는 고정 청취자분께서 저번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함께 주제 요청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메일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네. 외모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특별한 노력 안 하는데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붙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친절하게 해도 그닥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쭉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 있죠. 정말 신기해요. 그닥 이쁘지도 잘생기지도 잘나지도 않았는데 인기 있는 사람들, 인간 자체가 저는 요즘 많이 궁금해요 라고 메일에 함께 써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좀 부러우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살짝,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살짝만 한번 해보게 되고요. 사실 이게 인간 사이에서 굉장히 큰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되게 인기 있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뭐 거슬리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인지를 별로 못하고 있다가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주변에 그렇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등바등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사기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절대 사기가 아니고요. 그래요? 사실과 팩트로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꼭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뭐 단 거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지금 약간 피라미드 회사 들어온 느낌이야. 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감자님이 사기칠 수 있는 방송 주제를 저희에게 주신 저희 청취자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량이님이 사기라고 하시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진짜 사기꾼인 줄 알잖아요. 이 멘트 저번에 어떤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미지 세탁하는 멘트 똑같이 했었는데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셔야 합니다. 데자부인가요?
그냥 사기 그 자체인 캐릭터입니다. 약간의 한 50%의 사기, 50%의 진실성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정말 지난번에 방송한 그 겉과 속이 다르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 자체 아닌가요?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네. 들어놓으면 다 좋은 내용이니까요. 네.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네. 농담한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 부류가 있고 아마 네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의 우리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그냥 무난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눈에 띄게 캐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셔서 네. 오늘은 이렇게 묘한 이 두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해서 호기심 넘치는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님 그러면 각자 이렇게 우리 둘 다 서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사실 그 어떤 떠들썩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서 난리를 피지 않아도 늘 연애도 일도 아주 순탄하게 조용하게 자기 이득을 잘 챙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되게 이렇게 요란하지도 않아요. 네. 늘 잘 지냅니다. 맞아요. 늘 잘 지내요. 늘 잘 지내고 어떤 기복이나 감정, 교류 이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밝고 네. 항상 긍정적이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힘들 때 이런 네. 밝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붙는 사람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밝은 부류 말고 네네. 되게 다크포스 풍기는데도 그렇게 매력이 있어갖고 주변에 사람 막 꼬이는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네. 왜냐면 되게 긍정적인 것도 아닌데 뭔가 되게 우울하고 네. 되게 처져 보이고 되게 뭔가 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물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좀 심각한 사람이죠. 네. 있는데 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함을 어느 정도 표현하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부류 다 내가 솔직함을 숨기고 있으면 절대 다가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두 부류 다 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크포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상한 에너지 막 풍기는 사람 있죠. 양탄자 타고 다니시는 그러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자기 감정에 솔직합니다. 나 지금 이래. 나 지금 이렇고 너는 이런 것 같아 라는 식의 얘기를 뭐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솔직함이라는 베이스가 그 사람을 끌리게 하는 사람한테 저는 약간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방송 초반부터 이제 우리가 딱 지금 얘기를 트고 시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얘기했죠. 네. 뭐 상관없고요. 네네. 저도 주변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주변에 그러니까 마당발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저렇게 그냥 왜 인맥을 본인이 쌓아서 많은 거랑 다르게 사람이 계속 그렇게 꼬이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한 3명 정도 있는데 네네. 근데 그 3명의 캐릭터가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한 명은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뭐 거의 태양 신이에요. 활발하고. 네, 그냥 활활 타고 잠은 자나? 싶을 정도로. 잠이 오긴 하나? 약간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넘쳐서 그냥 한 10분만 같이 있어도 뭔가 이렇게 급속 충전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한 분은 또 굉장히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차분한 아스팔트를 굉장히 성능 좋은 차로 이렇게 한 60km로 주행하는 느낌으로 되게 평탄하네요. 그냥 평탄하고 매끄럽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사람들한테 뭘 먼저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끝없이 찾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분은 이제 정말 그냥 매력적이에요. 새끼가 넘쳐요. 일단 외형 자체가 남자분인데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특별히 착하지도 않고 특별히 남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못하거나 뭐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격은 그냥 흔하에 빠진 성격 중에 하나고 되려 까칠하다고 하면 까칠한데 뭔가 퇴폐적인 매력이 있어요. 취향 저격의 외모고 사실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힐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냥 앞에 앉혀놓고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든 어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앞에서 저 인간이 저런 모습을 하고서 아주 끈적거리게 앉아만 있어도 그걸 보는 나는 그냥 기분이 좋은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감자님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은 디테일한 게 좀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양희님처럼 감정에 약간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저는 약간 매력적으로 좀 많이 다가오기는 해요. 감자님 할 때, 눈 돌아가지 않나요? 네, 할 때, 해야 될 때 과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돼? 라고 싶을 정도의 얘기를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사실 그게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는 얘기기는 해요. 맞아요. 대화상의 흐름에. 근데 누구나 눈치를 보면서 안 하고 있던 얘기인데 그 어떤 위계질서나 이런 거 아무런 상관도 없이 거기서 자기가 느꼈던 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문장과 단어들을 써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해줄 때 저런 사람한테 저는 굉장히 그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약간 보면서 양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기 가치관이나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약간 옆에서 좀 대화도 좀 하고 싶다. 네. 연락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게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어쨌든 자기 캐릭터가 확실해요. 네, 맞아요. 약간 이도저도 아니고 자꾸 뭐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이게 아니라 설령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되게 사람 주변에 많이 꼬이고 인기 많은데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욕해요. 쟤는 맨날 저렇고 성격 저래갖고 꼭 지 같은 사람 만나야 되고 저래가지고 결혼이나 하겠냐. 맨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고 친구들한테 저러는데 재수없는데 난 왜 내가 맨날 쟤한테 먼저 연락하는지 그렇죠. 모르겠어. 이러는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근데 확실히 자기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면 그게 아우라라는 게 꼭 무슨 뭐 대단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연예인한테만 뿜겨져 나오는 게 아우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인데 이거는 아우라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아이덴티티가 뭐가 됐든 확실한 사람은 그게 아우라의 색깔이 다를 뿐이지 본인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우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아우라를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생긴 거죠. 생긴 그렇게 거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매력적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보일 거야 하고서 사실 임의적으로 저희가 일부러 하게 되면 안 먹혀요. 그게 바로 애쓰는데 주변에 사람 잘 안 모이는 안 먹히고 경우죠. 그렇게 매력적인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력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맞아요. 하나의 특성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도 확실히 적고요. 맞아요.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같이 안 흔들리죠. 맞아요. 근데 흔들리고 되게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대지진 나는 거죠. 미칠 것 같아요. 네.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렇게 약간 안정적이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색깔이 좀 확실한 거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저희 약간 반대로 애쓰는데도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이게 좀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저는 측은해요. 이렇게 내가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되게 받고 싶은데 매 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는 배제당해요. 이게 그런 분들 있어요. 네네. 그냥 대놓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애를 쓰는 게 보이지만 다 같이 대놓고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되게 애매한 케이스라서 애쓰는 본인이 네. 착각을 하기 쉬운 케이스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매너 있게 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항상 베풀어주고 막 이렇게 뭐 어쨌든 좋게 보일 수 있는 인기 있을 수 있는 노력을 그게 그런 요소들을 외모든 성격이든 아니면 재력적으로 베푸는 거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주변에 사람들이 그만큼 붙어 있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그거를 걷어들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갈 그런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죠. 하거든요. 그렇게 베풀던 요소들을 내가 귀찮아서 안 한다거나 얘기 됐을 때 없어지는 것 같고요. 약간 주변에 이렇게 좀 사람이 모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신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매력적인 사람이 일부러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일부러 행동을 안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약간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게 속이면서까지 타인하고 내가 친해질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없는데
일단은 잘 보이고 싶고 또 약간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래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친구 많고 싶고 막. 많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솔직한 걸 좀 저 안에 넣어두고서 다른 나를 만들어서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앞에 있는 상대방은 티가 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좀 행동하는구나.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티가 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안쓰럽고 애처로워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그냥 양희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조금씩 그냥 다리로 살짝만 연결만 돼 있을 뿐이지 깊은 관계까지는 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냉정한 얘기긴 한데 이런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네네. A라는 사람이 둘하고 다 지인이에요. 근데 그냥 표면상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양쪽 다 똑같은 우정과 애정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만나는 횟수도 비슷하고 서로 이렇게 잘 대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비슷하고 표면상 봤을 땐 그런데 그중에 누구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아마 고민 없이 그렇죠. 그 앞에 매력 있으신 분을 택하게 되지 되죠? 않겠나.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 중에 그냥 뭐 겉표면으로도 속으로도 일맥상통하게 그냥 한마디로 구리게 구는 분들은 뭐 이런 고민도 안 해요. 내가 왜 뭐 인기가 없을까? 그냥 나 다 필요 없어 이건데 되게 본인이 그렇게 좀 인기가 있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갖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는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저도 솔직히 그런 관계 있어요. 잘 지내요. 꽤 가깝게 잘 지내는데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악감정도 없지만 근데 그냥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냥 저도 고마워서 똑같이 잘해줘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애정이 막 가거나 그렇죠. 매력이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주변에 사람이 안 보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내가 벌써 마음속으로 상대방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마음이 좀 만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똑같이 느끼거든요. 나는 벌써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너한테 잘해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친구도 생기고 나한테 잘해줄 거니까. 근데 벌써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앞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서 약간 그때부터 경계심으로 약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싫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싫다라는 게 느껴지게 되면 되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까지는 안 느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사회생활 하는데 어지간히 막 대놓고서는 막 상대방 배려 안 하고 돌직구로 감정 던지시는 분 아닌 이상은 그렇죠. 티 안 내요 웬만하면. 근데 확실하게 그건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감정을 지금 나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 정도인지 그냥 잘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지금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티는 안 내지만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구나는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모이지 않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좀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됐든 좀 뭐가 세게. 됐든 세게. 그러니까 내 일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 일도 그렇고 딱 적정순에서 팩트만 전하면 되는데 너무 일을 크게 과장되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더 관심을 막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 단순하게 누군가가 소개팅을 하나 해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뭐 흐지부지하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냥 단순하게 헤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소개팅을 그냥 나갔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좋다고 매달리고 나한테 그렇게 밤낮으로 연락하고 그냥 언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매달리는데 내가 그거 뿌리치는데 정말 힘들더라 라고 이런 허풍 같은 걸 너무 과장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듣다 보면 사실 느껴요. 왜냐면 맞아요, 친구들이 왜 느끼냐면 얘가 여자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네. 팩트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는 네네. 대체적으로 그랬지 않았다는 걸 알아서 그런 상황에 대체적으로 안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그게 진짜였으면 헐, 얘 이번에 진짜 이런 일을 겪었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 얘가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자기 유리한 쪽으로 뭔가 스토리를 쓰고 있구나를 느끼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고 내가 겪었고 이런 스토리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되게 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냥 깔끔하게 헤어졌으면 그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아. 나랑은 좀 아니야.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 사람이 좋다고 매달리더라. 근데 나는 아니더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좀 약간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그게 그냥 진짜로 친구랑 수다 떨 때 이러이러 했었어. 근데 아니어서 안 보기로 했어. 이거랑 그 속안의 베이스에 솔직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죽자 사자 매달렸지만 내가 찼어 라는 거에 포인트를 둔 대화는 똑같은 문장 10문장을 갖고 얘기를 해도 네네. 듣는 사람은 벌써 다르다는 걸 알아요. 벌써 알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겪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크게 얘기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드는 특징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게 그 크게 얘기하는 거의 포인트가 자기가 되게 한 단계 좋아 보일 수 있는 내용으로 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됐던. 그렇죠. 그렇죠. 무슨 뭐 어디에 요만한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다고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내용을 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게 되게 오류가 뭐가 있냐면 사실 새로운 사람은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럴 거야 해서 벌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라고.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보자마자 이런 거죠. 약간 뭐 보통, 좋음, 싫음 이걸 벌써 나눴어요.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벌써 나눠서 그러면 그렇게 나눠놓고 그 사람을 대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보통인 사람은 그냥 보통이군 하는데 벌써 나는 싫음이라는 카테고리에 그 사람을 넣었어요. 처음 보자마자. 그냥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든 어쨌든. 그러면 그 싫음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날 싫어하는 그 뉘앙스를 느껴요. 벌써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싫음이라는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시가 든 상황이 아니어도 판단이라는 말보다 저는 평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판단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고 어떤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평가는 자기 맘대로 자기 잣대로 그게 사회 현상이든 사물이든 사람을 막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레벨을 막 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를 자기는 티 안 낸다고 하지만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은연중에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도 평소에 하는 대화에서 이 사람이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그런 사상이 깔려있다는 걸 너무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봤자 내가 그 잘해주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지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진 않거든요. 절대 매력을 느낄 수가 없고요. 약간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유를 좀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딘가를 안 가요. 회사를 되게 가기 싫다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죠. 남 탓을 되게 많이 할 가능성이 커요.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사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약간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약간 되게 그럴 수 있죠. 뭐 원인을 이렇게 찾다 보면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의 약간 어법이나 말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주변에서 지인한테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나한테 와가지고서 왜 자기 싫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지? 자기도 모르게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당연히 약간 좀 배제하게 되죠. 같이 있기 싫고.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남 탓하는 거죠. 그런 게 약간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람이 있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있긴 있어요. 모으는 행동. 굉장히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로 가득 채우죠. 특히 가득 채우죠. 덜 친할 땐 더더욱. 네, 덜 친할 때 정보가 없을 때 그렇게 가득 채워서 가는데 그 가득 채우다가 그게 되게 힘에 부치죠. 네. 그 가득 채우는 게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채움이 아니라 힘에 부치는데 은연중에 이런 식으로 진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남을 탓하거나 그냥 되게 과장돼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자기 진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던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을 탓하게 되네. 오히려 더 괴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나한테는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양심상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냥 안 내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왠지 그래서 안 자꾸 땡기죠. 시간이 지나서 그 관계가 쌓일수록 그냥 뭔가 찝찝한 그런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으로 약간 전략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나한테도 잘해주고 뭐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곁에 두고 지내기는 하는데 근데 어쩐지 자꾸 보자 그러고 연락하고 하면은 왠지 뒷순위를 자꾸 밀어놓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게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눈치가 없어요. 정말 정답. 약간 좀 핵심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눈치가 좀 약간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연인 사이에 저희 이럴 경우 있죠. 이유 없이 연인 사이에 연인을 만났는데 연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게 불현듯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기분 나쁘겠지. 왜냐면 연인 사이 가깝게 만나서 지금 바로 기분 나쁜 게 눈앞에 보이잖아요. 일단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나죠. 그죠. 나 때문에 기분 나쁘겠지. 근데 사람이 약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데서 화가 나서 기분 나빠 있는 상태일 때 그 상태에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단순하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벌써 약속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려 나온 거죠. 근데 벌써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불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혼자 기분 나쁜 게 아직 안 풀린 케이스도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캐치하는 건 좀 어려운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약간 눈치가 없이 행동을 막 하게 될 경우에 계속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또 물어보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약간 좀 질리는 스타일로 전략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저도 한 4가지 정도 생각한 게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일단 이거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외모 자체가 그냥 되게 비호감이다. 그게 있어요. 인기 있는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타고난 외모가 그러니까 기독교이신 분들은 좀 예의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 뭐 도화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타고나길 관상 자체가 이성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새끼가 있어서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관상이라고 하는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몇 분 계시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안 좋은 성격까지 얼굴에 배어 있어서 얼굴에 괴팍함이 막 묻어나고 막 나 성격 진짜 더러워라고 묻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 미간에 V자를 항상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외모에서만 봤을 때 이제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줘도 호감이 안 가는 경우들이 이제 그냥 왜 진짜 세게 생겨서 저 사람 건드리면 죽겠다. 약간 이런 외모들 말고 애매하게 성격 나쁘게 생기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성격이 되게 꼬장꼬장할 것 같으면서 자기 욕심도 많은데 그거를 막 아닌 척 숨길 것 같은 그런 외모이신 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배제당할 수도 있다 이거죠. 솔직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이긴 한데 첫인상이 주는 이미지는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괴팍한 얼굴을 하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쉽게 신뢰하고 좋아하긴 힘들어요. 그 순간에 사실 보자마자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요소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상이 주는. 맞아요. 그래서 왜 타고난 이목구비 생김새 말고 저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항상 표정 예쁘게 지어. 항상 이렇게 밝은 표정 짓고 이렇게 좀 얼굴을 이렇게 근육을 좀 밝게 사용을 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한 게 그 인상에서 오는 느낌을 그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그 약간 강렬하게 남는 인상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상대방의 그런 얼굴이나 이런 생김새를 보고 충격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은 상황들이 있죠. 그 이미지가 처음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그렇고 계속 지속되면서 나를 자극시키는 요소 중에 또 하나죠. 얼굴 인상이. 특히 눈빛. 눈빛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눈빛 중요하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뭘 해도 촌스러운 사람.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뭘 해도 촌스럽다는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뭘 해도 어설프고 촌스럽고 트렌드하지 않다.
힙하지 아니요. 않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힙한 걸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잘 알고 있네요. 저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자기만의 가치관이 딱 있죠. 그렇죠. 스타일이. 저 8월 내내 똑같은 아쿠아 슈즈 하나 갖고 계속 신는 거 보셨잖아요. 네, 한 10켤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켤레 갖고 계속 신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마인드가 촌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촌스러운 거는 저 음. 사람이 옷 입는 게 촌스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꾸몄는데 화장이 촌스럽고 이게 아니라 꼬장꼬장을 얘기하나요? 아니요. 마인드 자체가 좀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기 애매해서 좀 죄송하지만 네네. 마인드가 촌스러워서 뭘 해도 그렇다 보니까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뭘 사도 다 촌스러운 거예요. 아, 가지고 있는 원래 인성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남자로서 혹시 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뭐가 이렇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 되게 없어 보이는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맞아요. 약간 굳이 뭐 잔돈 하나까지 이렇게 딸랑딸랑 세가지고서 깎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그런 거 볼 때 되게 좀 없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조금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좀 못된 마음이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굉장히 대중적으로들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 많이들 느끼실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되게 그 싫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봐요. 맞아요. 이거는 다시 네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힙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의 그런 촌스러움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자체가 촌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옛날 분 같은 어떤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이제 꼰대. 네, 되게 백날 심각하죠. 주변 지인들한테 돈 퍼주고 뭐 해주고 잘해줘봤자 성격 고집 더럽게 세고 꼰대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자기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지 원점이에요. 그렇습니다. 힘들 때 절대 주변에 사람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럼 나는 꼰대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되게 어떤 개방적인 마인드와 개방적인 행동과 젊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절대 이런 분들은 못 내려놓는데 그래야 그 어떤 꼰대라는 타이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지. 나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젊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진취적인 인간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를 감안하고서 좀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근데 한 번 좀 이렇게 막힌 사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꼰대에다 고집센 기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그럼 주변 지인들이 그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솔직한 직언을 잘 못 해주게 돼요. 맞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고마워. 넌 진짜 최고야.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어딨어. 너 진짜 짱이지. 이렇게만 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진짜 그걸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모르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이런 마인드, 꼰대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칭찬에 좀 약하죠. 칭찬을 받기 위해 사시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관심과 칭찬을 그거를 약간 가부장적인 태도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되지. 니네가 잘못된 거란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그걸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데 많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가만히 계시는 게 중간이라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적이고 되게 지만하는 스타일인데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이거는 우리가 그 이중적인 사람 얘기했을 때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네. 되게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나와의 관계에서 마치 자기가 되게 아닌 것처럼 말은 하는데 베푸는 사람처럼 막 얘기하죠. 근데 보면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고 네. 되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요. 차라리 아니면 그냥 나 좀 이기적이야. 나는 이럴 때 내 거 챙기고 싶어. 아니면은 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내가 거 하나 있냐? 했으니까 나도 하나 받아야지.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러면 꼴배기가 싫어도
그 감정이 그냥 꼴배기 싫은 선에서 끝나는데 되게 성인군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실 자긴 되게 이기적이고 이런데 약간 성격이 소심하다거나 아니면 후천적인 교육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받아서 그런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네네.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러면은 다 보이죠? 다 보여요. 네, 진짜 다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저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도 되게 그렇고요. 아니면 뭐 어디 뭐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자기만 피한다든가. 같이 친구는 옆으로 다치든지 말든지 자기만 피해서 피하고 나서 뻘쭘하니까 괜찮아? 라고 물어보죠. 사실 이런 몸에 배어있는 이기심.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네네. 이거는 되게 웃긴 에피소드인데 네. 예전에 한번 잠깐 만났던 남자분인데 네네. 정말 약간 연극성 성격장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과장되게 되게 남자 행세를 약간 하시던 분이었어요. 약간 그 흔히 말하는 가오를 잡는다고 하나요? 장난 아니게. 근데 그게 촌스럽지가 않아서 솔직히 좀 네네. 마초적인 매력처럼 느껴졌었단 말이에요. 박력 있게. 좀 이렇게 진짜로 생긴 것도 좀 그래서 남자답고 이랬는데 네. 그 에피소드가 있기 전까진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고 완전 상남자다. 그러니까 오바스럽다는 건 아는데 그것마저 약간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피소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서 같이 이제 와인을 네.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는 이제 좀 캐주얼한 펍 같은 데였는데 네. 여름이라서 창문을 다 개방을 해놨는데 거기가 이태원이었어요. 그 미국 바퀴 아시죠? 카크로치라고. 굉장히 큰 바퀴. 거의 뭐 여자 손바닥 반만한 그런 바퀴고 식용 아닙니까? 그걸 먹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물방개 같이 생긴 그 카크로치가 네, 엄청 커요. 귀엽고요. 갑자기 저 뒤쪽에서 확 날아 들어갔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 정면에 보이는 그 벽에 가서 탁 붙는 순간 거의 뭐 참새인 줄 알았어요. 거의 새죠. 그거는 순간적으로 새처럼 보일 만큼 큰데 딱 놀랬는데 그게 붙어있는데 정면에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와인잔이랑 뭐랑 다 있으니까 갑자기 이동하기 힘들면서 거리는 있으니까 불안해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그게 약간 파득파득 거리더니 우리가 앉은 자리 쪽으로 정면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를 의자에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저 멀리 도망을 가는 그 모습. 껑충 뛰어서 으악 이러더니 껑충 카운터까지 혼자 도망을 가고 나는 그렇게 빠른가요? 거기다 저는 안쪽에 앉아 있었어서 피하지도 못하고 머리를 잡고서는 바닥으로 확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여자친구는 지진 난 것처럼 밑에 숙여 있고 직원분이 와서 이제 결국은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다행히 이 자리에 붙은 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장식물에 가서 붙었는데 네네. 근데 그때 이 뭐지? 진짜 확 깨네요. 확 깨면서 약간 좀 다시는 그렇게 하는 어떤 마초적인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상남자 같은 모습이 되게 꼴배기 싫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그냥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약간 혼란스럽긴 했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그냥 뭐 더 이상 저도 방송에서 더 이상 얘기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냥 느낌이 오니까요. 네. 알 것 같고요. 저희가 약간 이제 그런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반대로 저희 이제 별거 없어 보이는데 늘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럼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 것 같나요? 그게 결국은 아까 우리가 왜 그러냐 얘기한 거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저는 첫 번째가 그 아우라고 그렇죠. 아우라에서 풍겨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눈빛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눈빛에 그 사람의 많은 게 담겨 있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눈빛이 어쨌든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그 사람의 색깔이 확실하고 솔직히 타고난 그 새끼라던가 어떤 그 새끼라는 게 꼭 남자 여자를 꼬시는 거 말고 사람들한테 잘잘 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기름진 느낌이 있어요. 저희 기름진 목소리 한번 내볼까요? 기름진 목소리. 너무 기름져. 이게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발라 철썩 계속 발라. 그만해. 죄송하고요. 이게 바로 약간 그 능글능글한 기름진 느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유의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에 본인이 확신이 있어요.
아, 그렇죠. 눈빛에 느껴지죠. 자기가 어떤 캐릭터든 자기가 거기에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게 고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확신인 거예요. 확신이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돼 보이잖아요. 흔들림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더 매력으로 사람들을 꼬이게 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도 그 약간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하고 똑같이 자기가 뭐를 하는지 몰라요. 네. 사람을 꼬이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인지를 하고서 절대 하는 행동이 아니죠. 네. 그러면 인지하게 되면 앞서 상황처럼 상대방이 안 꼬이는 행동처럼 전략되죠. 네. 그런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자기가 살아온 게 누적된 어떤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약간 두 가지 성격, 사람이 이런 성격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저희가 낙천주의랑 낙관주의라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랑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르죠. 낙천주의는 말 그대로 그냥 다 잘 될 거야. 약간 더운 나라 사람들 같은 느낌이죠. 그냥 그럼 그럴 수 있지. 이게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좀 한량. 그렇죠. 저행이네요. 근데 낙관주의 같은 경우엔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뼈에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딱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력적이신 분들이 좀 낙관주의신 분들이 있어서 쟤한테 가서 대화를 해보면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를 높이 평가를 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가 겪었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양분이고 씨앗이고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당연히.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처져 있어? 라는 식으로 약간 낙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면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주변에 좀 사람이 많은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똑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할 때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깊이라던가 생각의 깊이, 통찰력이 느껴질 경우에 그렇죠. 통통 튀는 어떤 그 사람만의 색다른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게 느껴질 때 그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매력이 또 있죠. 그것도 진짜 딱 맞고요.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많이 꼬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도 물론 용기가 있죠.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타인을 만나는 거에 거부감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용기를 어떻게 주는 방법을 이게 자기가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맞아요. 삶에서 그걸 습득을 하고 상대한테 칭찬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 칭찬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칭찬은 계속 해줘야 돼요. 마르지 않는 그 나무라고 하나요? 마르지 않는 샘? 샘. 숲은 뭐고 나무는 뭔가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칭찬을 줬다가 제가 좀 약하면 또 칭찬 줘야 되고 칭찬이 했다가 약하면 또 칭찬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는 거죠. 근데 용기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앞서간다라는 것도 좀 맞아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용기를 주시는 분들은 말할 때 되게 신중해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말이 가는 쪽이죠. 발신자. 발신자 쪽의 입장이 과연 내가 이 말을 지금 해도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과연 지금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 내 입장에서 이 말을 해도 괜찮은 건가? 그 다음에 수신자를 또 생각하죠. 맞아요. 저 사람이 지금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상대방도 생각하면서 벌써 대답을 한마디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와닿지 않을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충분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표현을 좀 잘하죠. 고맙다. 표현도 잘하고 네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용기를 줄 때도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조언을 해줄 거야. 내가 용기를 줄 거야. 라고 안 하고 그렇죠. 자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굳센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다독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인데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본인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친구가 가끔씩 그런 네네. 행동을 할 때 놀라는 게 어떤 다른 친구가 뭐 힘들 때 그냥 뭐 이렇게 위로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되게 생뚱맞은 농담을 그 상황에 던지고 그 상황에도 막 울고 있는 막 그 친구를 놀리고 하는데 그게 이 상황에 너 뭐 하는 짓이야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뭐지? 라고 그 친구만의 그런 신박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 다른 친구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 사람이 뭐가 좋은지, 어디서 웃음이 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기에 되게 능글능글한 성격은 아니어 보이는데 속에 은근히 눈구렁이가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저희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 주변에 사람 많으신 분들 중에 특징 하나가 또 상대방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숙달이 좀 잘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능력도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배려가 또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저희 약간 한자 중에 들을 청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들을 청자가 있는데 그 한자 안에 눈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들을 청자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들어가 있는 게 눈목자예요. 네. 눈목자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들을 청자 자체가 관찰하면서 듣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관찰하면서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다 싶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탁 조언을 해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 주변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또 다를 텐데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 그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이걸 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타인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점주의라는 게 있고 감점주의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죠. 가점주의는 뭐냐면 상대방을 0부터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감점주의는 벌써 100점 딱 때려놓고 계속 마이너스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가점주의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원래 만나면 0점이잖아요. 당연히. 만나면 100점이 아니에요. 만나면 0점인데 거기서 점점 장점을 찾아서 1점, 2점, 3점, 4점 마일리지를 정립해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좋아질 거고 그 사람도 내가 좋아지는 걸 느끼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친구가 되고 인연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도 잘 찾아주고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거를 단점 위주로 끄집어내갖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설령 누가 와서 막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도 맞아 그런 단점 있어 걔 그거는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이런 장점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마음 진심에서 그렇죠. 자기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거 말고 그렇죠. 그럼 저희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의 마무리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마무리 감자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관심을 받고 그로 인해 삶이 참 재미있어지고 풍성해지기도 하죠. 근데 인간관계를 평생 살면서 계속 다듬어가는 저는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솔직하게 내 힘으로 풀 수 있는지 사전과 검색을 통해서 남이 풀어놓은 문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과연 지금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풀어놓은 인간관계에 대한 해답은 사실 나랑 안 맞죠? 맞아요. 굉장히 안 맞고요.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어렵다면 상대방한테 시간을 조금 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솔직하게 상대한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친구를 사귀기 쉽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저도 살짝 교훈적인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네, 해주십시오. 일단 뭐가 됐던 본인이 표현하고 해가는 그런 행동들이 다 진짜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정확합니다. 설령 유행하는 옷을 입어도 그게 정말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이고 자기가 그게 진심으로 좋을 때 저 사람이 입으니까 좋아 보여서 나도 좋아 보이려고 말고 나도 힙합이 내 취향이어서 아니면 뭐 어떤 스타일이 내 취향이어서 내 취향에 맞을 때 어떤 성격이든 그게 외적인 거든 뭐든 매력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맞아요. 그게 뭐가 됐던 똑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인간관계에서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든 본인이 찾아서 자꾸 부딪히고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내 삶에 쌓여서 나한테서 굉장히 진짜 100만 가지 빛깔이 나는 그런 반짝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 매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설령 뭐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싫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인성이 그지 같다 이런 거 아니면은 네. 본인의 아이덴티티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다양한 경험들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서 본인을 무지개 색깔로 물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그 솔직함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맞아요. 네, 괜히 이제 탈수고 만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이러니까 이런 사람끼리 잘 만나면 되겠죠. 맞아요.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분명히 욕하는 사람들은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두한테 사랑받기 위한 욕심보다는 그냥 있는 내 자신 그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나도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양희님께서 메일 주소 한번 읽어주시죠. 네. ajjj0211 @naver.com으로 저희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너들말에 들어온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실이 너무 촉박하게 시간이 안 남아서 다음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